안녕하세요. 전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제 나와서 업무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 먼저 만나뵈려고 촬영을 하고 있고요. 요즘 최근에 그 부활화법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제가 어떤 특정인의 이름으로 법령을 만들고 또 그것을 명명하는 것을 이렇게 좀 많이 안타까워하고 조금 가슴이 아프긴 해요. 그래서 많이 쓰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가장 빨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그런 사건들 되게 많았잖아요. 아동학대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가혹행위를 당한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을 다 받는다든지 아니면 아동을 되게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이제 나이가 많지 않을 때 그냥 어떻게 보면 버리고 떠난 거죠. 그래서 양육을 하지 않았던 부모가 갑자기 이제 이 아이가 굉장히 큰 돈을 벌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재산이 있는데 그것들을 상속받기 위해서 아이가 사망하자마자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상속을 받아왔는데 이걸 제재할 법이 없다. 굉장히 공분을 샀던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전까지는 민법에 상속을 어떻게 제한한다든지 어떤 부양이나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을 때 이것들을 상속과 연결시키는 방안들이 좀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법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의 법 감정에 좀 부합하지 않는, 그죠? 그리고 좀 부당하고, 이게 진짜 정의인가? 법이 맞나? 이렇게 막 의문을 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부활하스가 좀 안타까운 사건을 당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개정해보자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속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민법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법을 개정해보자라는 논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민법 개정안이 드디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학대라든지 혹은 뭐 이제 중대하게 뭐 아동을 이렇게 방임하고 유기하고 그랬던 부분들 있죠. 그런 부모가 나중에 이제 아이가 사망하거나 했을 때 갑자기 와서 상속하겠다라는 것들은 안 된다라는 취지의 그런 규정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상속권 상실 제도라는 것인데요. 직접 피해 당사자, 그러니까 상속을 하는 분이죠. 혹은 이제 법정 상속인이 있어요. 그 분이 돌아가셨다면 그런 분들이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시고 그래서 가정법원이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이거 상속권 상실할 만한 사유야. 뭐 중대한 학대가 있고 방임이 있네. 뭐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속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방안이 마련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개정안이 또 하나가 뭐냐면 대습상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여행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한 딸이죠. 결혼한 딸 부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인어른만 혼자 계셔가지고 그렇게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사위분에게 너무 큰 중요한 회사에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만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그 장인어른하고 그 다음에 따님이 타셨는데 그 비행기가 안타깝게도 추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다 사망을 하셨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상속을 누가 받느냐의 문제인데 원래는 그 아버님, 그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이 먼저 돌아가시면 이제 따님이 상속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두 분이 동시에 돌아가셨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사위분이 대신해서 상속을 받는 게 대습상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배우자라든지 대신 상속을 받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전에는 상속 결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원래 상속권 상실하거나 이러려면 지금 제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법에 규정된 그 몇 가지 사유들을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확인이 되면은 상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막 이러다가 굉장히 나쁜 마음을 품고 자기의 부모님을 살해한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거든요. 혹은 막 유언을 하게 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강박, 사기 뭐 이런 걸로 협박을 한다거나 폭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가혹행위를 해가지고 유언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유리했던 유언을 뭐 이제 조금 변경하려고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자기의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상속을 해야 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을 뭐 굉장히 심하게 폭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케이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예 대습상속, 그러니까 대신 상속하지 못하게 하는 사유로 이제 우리가 이번에 개정안에 넣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상속권 상실이 있잖아요. 학대라든지 어떤 방임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 했을 때에도 만약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어릴 때 굉장히 심하게 학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혹은 뭐 버리고 떠나버린 거죠. 그랬는데 다른 분하고 재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배우자가 있고 그 밑에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학대를 했거나 떠난 그분 자체는 상속이 안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분을 대신해서 상속권이 엎어졌으니까 이분을 대신해가지고 이분의 배우자라든지 자녀분이 상속받으면 어때요? 되게 부당하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안 되게 해놓은 제도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크게 두 가지가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상속권에 관해서 예전에 좀 부당했던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개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만 이제 용서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혹행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일이니까 그래서 뭔가 용서를 하면 유언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뭐 방법이 있겠죠. 용서를 하게 되면은 상속권을 상실했음에도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규정도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가족 간의 일이다 보니까 조금 이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좀 있어서 관련된 뭔가 기준을 좀 명확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참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좀 그 도움의 측면에서 그런 활동들을 좀 하는데 이제 아동학대라든지 뭐 가정폭력이라든지 뭐 방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직도. 그래서 좀 많이 고통을 받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방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자기만 참으면 이 관계가 잘 유지될 거야 라는 마음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외적으로는 굉장히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굉장히 뭐 가정도 되게 편안해 보이고 자기가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걸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다양한 이유로 그것들을 그냥 견디다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적극적으로 뭔가 기관을 조금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럴 수 있으시다면 꼭 좀 그 친구들이 그런 어려움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아동학대 예방협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각종 검찰청 산하에 보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 같은 부분들은 그쪽에서 조력이 가능하고 또 이제 너무 어려우시면 보통 이제 우리가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복지 부분에다 좀 문의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연결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있으니까 특히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참는 게 능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만약에 이런 일을 겪어가지고 뭐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혹은 정말로 너무 심하게 맞아서 정말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 견디지 말고 여러분 잘못이 아니니까 무조건 참지 말고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개정안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는 김에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날씨가 흐리네요. 어제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늘 비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